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식과 교수님, 오늘은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멘탈 트레이닝 하면 근래 가장 생각나는 선수가 리우올림픽 대회 펜싱 종목의 박상현 선수인데요. 박상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요? 벌써 리우올림픽 하니까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리우올림픽 때 그 펜싱 대표팀 그 박상현 선수는 당시 세계 랭킹은 이제 21위에 불과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기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상현 선수가 펜싱 남자 개인전 에페 결승전에서 헝가리의 아주 유명한 선수죠. 네, 게저 임레 당시 3위였습니다. 이 선수를 이제 15대 14로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는데요. 당시 박상현 선수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 결승전 상황에서 계속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암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잡혀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었죠.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시 그 게저임레 선수는 그 올림픽을 5번이나 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테랑 선수였고 상당히 그 경험이 많았습니다. 경기 종료 2분 24초 전에 그때 이제 그 스코어가 10대 14.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게저임레 선수는 이제 한 점만 더 따면은 경기가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때 이제 카메라에 그 클로즈업된 박상현 선수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 암시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그 자기 암시 효과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47초 뒤에 박상현 선수는 대역전극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지금 정말 대단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에 박상현 선수는 부상을 입게 되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박상현 선수가 그 최연소 펜싱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되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2015년에 십자인대에 큰 부상을 얻게 되죠. 사실 이 펜싱 선수나 또는 이제 그 검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다리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상들을 좀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박상현 선수는 정말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하게 되고 스스로가 어려운 재활 과정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재활에 성공해서 이 리우올림픽에서 영광의 자리,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죠.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기 암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 자기 암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자기 암시가 우리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알다시피 스포츠 선수들에게 정신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선수들의 정신력은 아주 강하고요. 또한 그 멘탈 트레이닝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상현 선수의 경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이제 훈련 때부터 이제 습관화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박상현 선수처럼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고도의 집중력이 역전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자기 암시가 결국은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박상현 선수가 했던 말 이외에도 다른 암시어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자기 암시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운동하시다가 우리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는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좀 약간 비장한 각오인데요. 또는 나는 반드시 이긴다. 여지껏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자.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니까 우리 그 스포츠인마 TV에서 얘기했던 그 요기베라 선수 생각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불안해도 여유를 찾자. 이와 같은 그 자기 암시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기 암시어들이 결국은 실제 긴장되는 스포츠 상황에서 놀라운 효과를 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바로 암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긍정적인 암시어도 굉장히 많지만 스포츠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포츠 상황을 보면 항상 이길 수만 없죠.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포츠 심리학에서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긍정적인 자기 그 암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ASTR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STR이에요. 이걸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A라는 것은 영어로는 awar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ware, 뭐 인식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바로 이 aware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지금 있구나라고 아는 것, 나 또 이 패배의식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이게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걸 바로 awa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S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 이게 바로 S예요. 스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올라올 때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탑이라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뭐 어떤 선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안 돼, 난 힘들어, 오늘 시합 졌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어떤 선수 이렇게 벌떡 만세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이거는 그만! 이 생각 그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체면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한 S고요. 세 번째는 그 부정적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D인데 dispute라는 거예요. D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 중에는 잘못할 수도 있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내 스스로가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2대1로 지고 있지만 1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나는 4점 차이로 지고 있지만 내가 역전할 수 있어 라고 dispute 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이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R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R 결국 replace예요. 그래서 훈련할 때 잘 되었을 때 느낌을 좀 상상하는 거예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잘 되었을 때를 상상한다든지, 또는 나를 믿는다라는 그런 강한 생각.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박상현 선수가 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난 나를 믿는다. 이런 것을 계속 되뇌이는 이런 것들이 소위 리플레이스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합 중에 장밋빛만 있지 않죠. 사실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시합이 안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지금처럼 딱 ASDR 방식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그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스포츠 상황에서의 기적은 이와 같은 강한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스포츠인문학 TV 시청자들도 꼭 스포츠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저도 이게 주변에 보면 우리 지인들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사업하시는데 힘드신데요. 이럴 때 우리 지금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ASDR 방식을 한 번씩 적용해 보신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이제 생각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톱하고, 그런 것들을 스톱해서 결국은 그 새롭게 바꿀 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요거 이겨내게 되면은 결국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뜻하지도 않게 나를 도와주는 정말 그 지인 또는 뭐 천사라고 얘기하기 좀 못해. 그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을
뭐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ASDR 인지하고 우리가 이제 그만두고 반박하고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 가시면 정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놀라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계적 스포츠 스타들은 자기만의 그 멘탈 트레이닝 방식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리우올림픽 때 기적을 만들었던 박상영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멘탈 트레이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그 심리적인 측면, 자기 암시, 뭐 이런 긍정적 사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위대한 선수가 된다라는 것은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 상황으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수는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갑 벗어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임합니다. 긍정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의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우리 스포츠 인문학 식구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그 멘탈 트레이닝을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운동 상황, 스포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이 좀 더 즐겁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포츠 하시고 또 집에서 스포츠 상황이 야외에서 여의치 않으시면 홈 트레이닝 좀 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경중 선생님께 찍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고요. 우리 이경주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카메라 촬영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대단자로 또 이렇게 데뷔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자주 앞으로 또 출연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콘텐츠가 좋으면 여러분들 또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셔서 좋은 스포츠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좀 공부하시고 또 배우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